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된 주부입니다. 지질이 복도 없다는 말은 딱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복이 없었죠. 갑자기 열린 가게 문에서 뿌려진 물에 맞아 홀딱 젖은 적도 있었고, 분명 버스 시간보다 먼저 나와 기다렸는데도 무슨 일인지 버스는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솔직히 애교 수준이고, 제가 겪은 운 없는 일들은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오죽하면 점 보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하나도 일이 안 풀리니까 점도 보고 막 그랬었죠. 그랬던 제 사연을 구독자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집은 내내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자식이라고는 겨우 저 하나뿐인데도 부모님은 버거워하셨죠. 부유한 집은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늘 저를 키워주셨고 아껴주셨던 부모님이셔서 괜찮았습니다. 다만 돈이 없다 보니까 겪어야 하는 서러움들이 있긴 했었죠. 남들 다 행복한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저희 가족은 한 번도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런 날을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은 꿈도 못 꾸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집에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그런 낙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여태껏 저 하나 보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그걸 제가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참 사람 일이란 게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너무 와닿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숨통이 겨우 트이고 저희 가족도 가족여행을 다니기도 하면서 나름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아니 행복과 여유를 찾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아빠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가버리셨는지 엄마는 저는 믿기지 않아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빠는 졸음운전을 하시다 사고가 나셨고, 그게 꽤나 큰 사고로 이어져 결국 가셨어요. 아빠가 가신 것도 너무 서글픈데 피해본 차량들도 사람들도 있어서 합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서글펐고 힘겨운 시간이었죠. 딱 한 번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전날로 돌려서 아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빠를 보낸 후 제 20대는 슬픔과 좌절, 그리고 일에 찌들어하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그러다 30대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나타난 남편은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숨막히기 힘든 제 삶에 그동안 잘 견뎠다고 고생했다며 하늘이 제게 준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청 특별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특출나게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절 사랑해주는 진실된 그 마음 하나는 높이 평가할 수 있었어요. 전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는데 2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든든했죠. 외롭고 쓸쓸한 저희 엄마와 제게 따뜻함이 뭔지를 알려준 사람이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저희 엄마가 참 많이 웃으셨고, 그 덕분에 저도 뿌듯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처럼 그렇게 연애를 하다 결혼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시동생은 되게 오래전부터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딱히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싫다며 하루아침에 떠났고 거기서 아예 털을 잡고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 결단력이 굉장히 멋져 보였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만약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용기도 없을 뿐더러 엄마를 두고 어딘가로 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렇다 보니 시댁은 저희 집처럼 시모 혼자 계셨습니다. 시부랑은 이혼하시고 따로 살고 계셔서 남편도 소식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어쩌면 다른 듯 비슷한 이 환경 때문에 서로가 더 끌리고 이해가 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저는 연애 때처럼 종종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했어요. 반주를 마시면서 속마음 얘기를 하거나 서로 있었던 일을 말하기도 했는데 이게 꽤나 도움이 되었죠. 대화를 많이 해야 다툴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는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어땠어? 솔직히 나는 엄마 아빠 이혼한다고 했을 때 홀가분 했거든. 두 분이 하도 다투니까 그 꼴이 보기도 싫었고 차라리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난 아무래도 당신이랑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아빠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거니까 너무 슬펐고 속상했지.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랄까? 앞으로 엄마랑 나랑 둘이 어떻게 살아갈까? 막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 정말 너무 속상했겠다. 그 아픔을 다 어떻게 견뎌냈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일 건데. 그치. 아직도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근데 이전에는 엄청 힘들게 살았다고 했었잖아. 장인어른 돌아가시고는 보험금 같은 거 나오지 않았어? 여유가 생기지 않았어? 어?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여보, 아무리 궁금해도 그렇지. 그런 질문을 해? 보험금이 나왔으면 어떻고, 안 나왔으면 어쩌려고. 기분 되게 나쁘네? 왜 예민하게 받아들여? 난 그냥 물어본 건데, 당신이 여유가 생긴 게 맞는 건지, 장모님이 지금 괜찮으신 건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나는. 우리 아빠가 사고 내고 돌아가셨지만 피해자들 합의해주고 이것저것 다 하고 솔직히 남은 것도 없었어. 한마디로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엄마랑 나랑 금전적으로 이득 본 거 하나도 없어. 그게 사실이야? 그럼 장모님은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자가가 아니야? 어? 전세인데? 이날의 남편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랑은 확실히 달랐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을 하더니 저렇게 딱 질문을 하고서는 술을 마시다 말고 갑자기 피곤하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했어요. 이상하긴 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술상을 치우고 저도 잠자리에 들었죠. 거의 설잠에 들었을 때쯤 남편이 한숨을 막 크게 쉬면서 너무 뒤척이길래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뒤척거려 잠 못 자게. 잠이 오겠어? 속에서 지금 천불이 나서 죽겠는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당신 그럼 있는 게 뭔데?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라고? 자다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장모님 말이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시냐고. 아까부터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당신 대체 왜 그래? 우리 엄마가 재산이 얼마가 있든 말든 대체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는 거야? 야 상관이 왜 없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왜 했는데. 아 그냥 자자.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 지금 야라고 했어? 결혼을 나랑 왜 했어? 일어나 보라고. 자라고. 남편은 제게 자다 말고 이상한 말과 함께 엄청 언성을 높였고 결국 다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건 누가 들어도 마치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이 꽤 나왔을 거고 그걸 알고서 저랑 결혼했다는 말로 들렸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남편에게 어제 왜 그랬냐고 해명하라고 말했지만 제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저는 더 열받았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고 제게 카톡 하나만 달랑 왔습니다. 나 일주일만 엄마네 가서 지낼게. 어제 당신이랑 얘기하고 머리가 아주 복잡해서 죽겠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줄래? 대체 뭘 생각하겠다는 건데? 당신 지금 이 태도 굉장히 불쾌해. 알아? 답 안 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말. 하루아침에 전화는 왜 안 받아? 왜 그러냐고 대체. 아무리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은 일주일 동안 집에 오지 않았고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었죠. 딱 그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은 주말에 집으로 돌아왔고 시모와 함께 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온 시모를 보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너 앉아봐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니네 집 캐털이라며? 맞아, 아니야. 네? 맞냐고, 아니냐고. 겨우 내가 우리 민수를 캐털 같은 집안 여자나 살게 하려고 이렇게 애지중지 힘들게 키운 줄 아니? 너 진짜 여러 가지로 사람 열받게 하는 체주가 있다. 어쩐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여지껏 작아질도 없는 호러미에 재산도 없으면 안 봐도 비디오지.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뭐 갑자기야. 나 다 들었어. 니네 아빠 돌아가시고 돈 한 푼 남은 거 없다며? 그거 진작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 결혼시켰겠니? 절대 안 시켰지.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어디서 저런 모질이를 며느리로 들여서는 아유, 민수는 너랑 살기 싫다는데 너 어쩔 거니? 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전 정말 황당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서로에 대해 사정도 어느 정도 이미 다 알고 한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저렇게 말하는 것도 황당했지만 무엇보다 저희 아빠 사망보험금을 왜 자꾸 언급하는지 모르겠었죠.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과 시모는 제가 말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하는 걸 지켜보겠다면서 똑바로 하라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그렇게 시모가 간 후 저는 남편에게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에 속이 타들어가고 미칠 것 같았어요.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 변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모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보고 자란 것도 없는 게 뭘 알겠냐고 말을 한다든지 가진 것 없이 큰애들은 돈 욕심 부리기 쉬우니까 꼭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든지 제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말들만 쏟아냈습니다. 시모는 저를 구박하다 못해 답답하다면서 제 어깨를 확 잡아 끌어버리거나 밀어버리기도 했어요. 이뿐 아니라 머리를 손으로 쥐어박은 적도 있습니다. 이유는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죠. 본인이 불러서 네? 라고 대답한 후 쳐다봤더니 뭘 보냐고 얄밉다고 머리를 쥐어박는 게 정말 심오만 아니었으면 팔 걷어 한판 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게 하는 모든 말을 명령조로 했어요. 야, 물 좀 떠와봐. 아, 그리고 방에서 핸드폰도 가져와. 당신이 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한테 왜 시켜?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내가 하기 싫으니까 널 시키지. 그리고 보잘것없는 너 같은 거랑 이혼 안 해주고 살면 감사한 줄 알고 알아서 기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넌 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지? 양심이 없는 건가? 입 다물고 물이랑 핸드폰 가져와. 그러는 당신은 보잘게 있고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네. 넌 뭘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야야거리지 말라고 했지? 자꾸 그러게 야야거리고 너너거리면 나도 할 거야. 하던가 말던가 알 바 아니니까 그만 나불거리고 내 물이랑 핸드폰이나 가져오라고. 평소에 집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제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 한 통만 하고서는 회사 사람들이나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술을 마시곤 했죠. 저희 집에 와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미 과음을 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안주를 제대로 안 만들어두면 제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다 말고 새벽 시간에 무슨 안주를 만들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았어요. 여보세요? 야, 지금 나 포함해서 5명 갈 거고 한 40분 걸리니까 얼큰한 탕이랑 계란말이랑 또 다른 안주 좀 준비해놔. 소주랑 맥주도 사두고.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그리고 재료도 없어. 나가서 먹고 들어오던가 배달시켜 먹던가 알아서 해. 난 아무것도 못해. 해놓으라고 했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고 재료가. 근데 뭘 하냐고. 아, 그거 네 사정이고 없으면 없는 걸 알아서 만들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40분 내로 술상 차려둬? 전 이날 너무 화가 나서 술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끼고서 자버렸죠. 아마 소리치고 난리를 칠 거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 꺼진 거실을 보고는 흥분한 남편은 안방문을 막 두들겼고 난리를 쳤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도 그 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언제고 이혼할 때 이게 증거가 되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들어서 영상을 찍으며 대화를 했어요. 정말 왜 그래? 여보, 새벽 3시가 넘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술상을 차리라고 해? 야, 입 다물고 내가 차리랬지? 넌 내가 하는 말을 알겠다고만 하라니까? 우선 문 열어. 넌 내 말을 거역한 거야. 지금 미쳤냐? 보잘것도 없는 너 같은 거랑 살아주는데 감사하다고 절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어디서 기어올라? 제발 그만 좀 해.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온 사망보험이 있든 없든 대체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잘 살았잖아. 하루아침에 왜 그래 정말. 전 일부러 그동안의 내용들이 영상 속에 들어가게끔 대화를 유도했고 저 대화 끝에 결국 남편은 안방문을 부쉈습니다. 그 모습까지 찍고 제게 달려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종료가 되었죠. 이날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고 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이혼을 결심했죠. 늘 그렇듯 제 불행은 끝을 모르고 달려들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한참 머리가 아픈 이 시점에 엄마가 최정한 판정을 받으셨어요. 뭘 해볼 수도 없던 게 이미 악화된 상태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고 눈물밖에 나지 않았지만 정말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라도 좋은 기억을 품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를 구박하고 미워하던 남편과 심어도 이 사실을 알았고 전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남편과 심호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얘기 들었다. 우리가 아무리 너 보잘것없다고 미워하고 막 그랬어도 사람 그렇게 힘들 때 내치는 건 정말 아니야. 그리고 어렵게 결혼해놓고 무슨 이혼이야. 이렇게 된 거 둘이 잘 살아보도록 해. 그동안 나도 너한테 몹쓸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건 정말 미안하고 마음 풀어줬으면 좋겠어. 당분간 너는 사부인한테만 신경 쓰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 여보. 엄마 말대로 나도 미안했어.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쳤었지 싶더라고. 당신 정말 힘들 텐데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라도 상처 준 걸 갚을 수 있을 기회를 주면 좋겠어. 우선은 장모님만 생각하자. 지금 이 상황에 이혼까지 하면 장모님 속상하지.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둘은 왜 중간이 없으세요? 왜 늘 본인들 멋대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람 내치고 구박하다가 이제 와서는 또 이혼하자니까 그건 싫다고 하고 어쩌라는 거예요, 대체? 다 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내보자. 솔직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엄마 생각에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우와 남편은 저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제가 병원에서 지내면서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엄마도 자주 보러 왔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녹더라고요. 이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녹으면서 경계심이 사라졌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심지어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까봐 교대까지 해주면서 엄마를 돌봐주시기도 했어요. 간호라는 게 가족이 해도 결코 쉬운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죠. 그런데 선뜻 나서서 군소리도 없이 너무 잘 해주시니 감사했습니다. 시무와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저와 엄마를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제게 그러셨죠. 우리 딸 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에 시애미 복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편히 갈 수 있겠어. 영서야, 엄마가 가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아빠가 혼자 오래 외로웠을 건데 엄마가 옆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을 거니까 너는 살 거 다 살고 누릴 거 누리다가 천천히 와. 벌써 그런 말 하지 마. 나약하게, 엄마. 나약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걸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최서방이랑 시어머니랑 그렇게 잘 살아. 애기도 낳고 그렇게 우리 딸 출산하는 거 엄마가 옆에서 지켜줘야 하는데 그거 못 해주는 거 조금 마음에 걸리네. 왜 이래 정말 그만해 엄마. 엄마가 부족하게 키워서 늘 미안했고 그래도 엄마 딸이라서 행복하다고 해줘서 고마웠어.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자 말하는 것도 힘겨우셨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조금 괜찮아지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그게 꼭 자꾸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때쯤에는 교대도 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엄마 곁을 지켰어요. 언제 가실지 모르니 말이죠. 남편과 시모가 병문안을 왔고 병실에 있다가 휴게실에 앉아서 커피를 먹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가서 배웅만 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갔고 충격적인 걸 들었죠. 이들은 제가 듣는 줄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게 잘해준 속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 제게 보험금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지들이 챙기고 이혼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머리 뚜껑이 제대로 열렸고
그것들을 향해 돌진하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마시던 커피를 시무와 남편에게 확 부어버렸죠. 너희들이 사람이냐? 사람이야? 아가씨가 며느리야? 내가 이것들 영상 다 찍었으니까 고소해. 앞에 얘기 다 못 들었지? 죽이네 뭐네 그딴 얘기도 했으니까 고소해버려 바로. 에라이 쳐 죽일 것들아. 모자가 쌍으로 콩밥이나 처먹어라. 처음 보는 아주머니께서는 옆에 앉아서 시모와 남편 얘기를 듣다가 화가 나서 아예 대놓고 영상으로 찍고 있었고 그걸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난다면서 저를 대신해서 난장판을 쳐주셨죠. 앞에 내용은 정말 몰랐는데 명줄도 길다면서 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냐고 빨리 갈 것이지라는 내용도 있었고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며 있으면 실행해보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 바로 그것들을 고소했고 이혼소송도 진행했어요. 진행하면서 엄마는 가셨고 복잡하고 마음 아픈 일을 한 번에 진행해야 해서 조금 버거웠지만 차라리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슬픔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괜찮았습니다. 전 깔끔하게 모든 걸 마무리한 후 엄마랑 아빠랑 함께 살던 예전 동네 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직은 엄마를 온전히 마음속에서 보내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견디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